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와 인생 스토리, 그리고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주 첫 방송 후에 어떻게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주변에서도 굉장히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네, 또 특히 그중에서 이제 정경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예리한 것처럼 질문하지만 네. 막상 별로 예리하지 않은 그런 아. 내용들이 더 재밌었다, 이런 말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리하지 않은 질문이 재밌었다. 네, 아주 재밌었다. 시작하자마자 공격하시네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무맹랑한 질문. 호맹문한 터무니없는 그런 질문들을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저희 방송이 EBS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방송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한데요. 사연 소개한 것처럼 청취자 반응도 무척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손수연 교수님 너무 미인이다.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아름다우시냐라는 메시지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공격했는데 이렇게 칭찬하시면 저는 공격을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저는 중립을 지키면서 팩트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교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인품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네, 겁니다. 그러게 됐네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엔 세계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누구입니까? 그 칼라스를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분입니다. 아하. 마리아 칼라스와 또 인연이 강하게 있는 분인데요. 네. 마리아 칼라스를 얘기할 때 사생활 면에서는 사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를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음악계에서는 반드시 여성 소프라노를 거론하게 됩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는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입니다. 지난주에 이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 자체는 벨라보체가 아니다. 네, 좀 맞습니다. 강철처럼 딱딱하다고 하셨는데, 테발디에 대해서는 지금 천상의 목소리라고 시작부터 극찬을 하시네요. 테발디는 정말 어떤 벨라보체,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저희 질문도 좀 터무니없었나요? 아닙니다. 아주 예리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레나타 테발디 역시 칼라스와 함께 이 음악사, 성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프라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테발디는 칼라스보다 1년 먼저 태어난 소프라노입니다. 오. 이탈리아 출신의 소프라노고요. 예. 나이나 또 활동 무대, 경력 이런 것들이 칼라스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고, 또 두 사람이 아주 비교를 되는 음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에게는 레나타 테발디는 마리아 칼라스와 라이벌인 소프라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테발디는 칼라스와 상관없이 20세기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라이벌 구도가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선화예고 네. 조수미와 박미자 이 두 분이 그렇죠. 1년 선후배 차이입니다. 그러세요? 몰랐죠? 조수미 선생님이 1년 선배고 박미자 선생님이 1년 후배더라고요. 같은 선화예고 안에서. 그러면 또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렇죠. 어떤 전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데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전 좀 충격이네요. 오늘 지금 예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모를 수도 있죠. 아니, 저 너무 제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박미선 교수님, 조수미 교수님 노래 잘하신다는 거 알면 되지. 네. 굳이 예고 1년 차이라는 거를 제가 꼭 알아야 되나? 앞으로 잘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마리아 칼라스랑 테발디 노래 잘하는 거 알면 되지. 1년 선후배고 왜 얘기합니까? 아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비슷하다는 건 예. 결국 몸이 아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성기도 비슷하다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어쩌다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선후배라고 하더라도
우리 객석에서 관객들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동년배로 예, 보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영역이 뭐 한 명이 콜로라투라나 드라마티코 소프라노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리리코 또 스핀도 아닙니까? 음역대가 굉장히 겹치고요. 와. 또 칼라스는 조금 더 드라마틱, 또 테발디는 좀 더 리릭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또 이 사람들의 특성을 더 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칼라스의 데뷔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테발디의 데뷔 작품도 궁금합니다. 레나타 테발디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정통 성악을 교육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44년도에 이탈리아 로비고에서 보이토의 오페라 메피스토텔레 중에서 엘레나 역할로 데뷔를 합니다. 보이토 역시 테발디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메피스토펠레라는 이름은 사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의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 역시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의 엘레나는 단역이었지만 기량을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역으로 데뷔를 했는데도 주목을 받은 겁니까? 네, 주역이 아니었음에도 와. 저 노래를 잘하는 저 젊은 소프라노 누구냐 이렇게 해서 그때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정말 이태리 오페라의 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휘자. 그분의 눈에 딱 띄어서 발탁이 되게 됩니다. 이거 확실한 스토리입니까? 네, 이거 확실한 스토리입니다.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 우리나라에서도 오페라를 보러 가면 단역이나 조역이 노래하는 거를 솔직히 막 유심히 보는 지휘자는 많이 없잖아요. 없죠. 예. 특히 이제 이 작품을 토스카니니가 지휘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저 소프라노가 누구냐 하면서 더군다나 거기다가 천사의 목소리구나. 이게 천사의 목소리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네. 토스카니니가 테발디에 대해서 저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이미 그 당시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그 오프닝에는 천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천사네요. 천상이나 천사나 어쨌든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곳이 비슷합니까? 네, 사는 곳이 비슷하니까. 스페이스가 비슷하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지휘자, 또 평론가, 또 연출가 선생님들 주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역과 단역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숨어 있는 테발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빛나는 보석을 쉽게 찾아냈다. 네, 왜 이렇게 제가 교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테발디 단역으로 데뷔를 했지만 무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게 천사의 목소리라고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칼라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막 갑자기 짠 하고 스타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테발디는 반대입니다. 데뷔와 동시에 정말 이탈리아 오페라 또는 음악계의 주목을 크게 받게 되고요. 정말 신인이잖아요. 20대 초반의 테발디가 1946년에 2차 대전으로 다 폐허가 되고 파괴됐던 밀라노의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 역사적인 재개관이 있는데요. 그 재개관 콘서트에도 그 무대에 서게 됩니다. 와, 스칼라 극장 재개관 콘서트에 발탁이 된 겁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스칼라 극장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심장이 떨립니다, 저는. 네.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토 오페라 메피스토펠레 중 어느 날 밤 깊은 바닷속에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라바! 보이토 오페라 메피스토펠레 중에서 어느 날 깊은 바닷속에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테발디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테발디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특징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나타 테발디와 마리아 칼라스 두 명 중에 한 명을 페이버릿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누굽니까? 제가 20대였다면 주저하지 않고 테발디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정말 모범적인 가창의 전형인 성악가이기 때문에 네. 칼라스는 어딘가가 일그러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30대시니까 지금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얼굴이 가장 밝으네요. 야. 갑자기 제가 피어나는 얼굴을 저도 느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 네. 테발디 인생에 공감하게 되면서 그녀의 음성이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뭔가가 하나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고 완벽하지 못한 그녀의 음색이
인생사와 더불어서 하나의 완벽한 그런 예술가의 모습을 이루고 있구나를 생각하면 오늘은 제가 죄송하지만 칼라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요. 네, 종잡을 수가 예, 없죠. 칼라스 편에서는 칼라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지만 테발디 편에서 사실 칼라스로 갔습니다. 네, 균형을 갖춰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이게 노래하고 나면 음악 평론가 오는 게 이래서 불편합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떤 평가를 낼지 모르니까 이번에 제 공연에 오시더라고요. 네, 갑니다. 아, 너무 불편합니다. 네, 제가 준비 잘해가지고 볼펜 10자루 준비 준비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발디와 칼라스 음색, 소프라노 안에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저희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리릭 스핀토 혹은 스핀토, 드라마티코 뭐가 다른 겁니까? 스핀토는 이탈리아어로 바늘로 찌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뭐 우아하고 멋진 소리 가운데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굉장한 날카로움이 느껴지는데요. 그 가운데 칼라스는 뭔가 좀 더 예민하고 금속성이 느껴지는 그런 독특한 음색을 가진 드라마틱한 리릭 소프라노라면은 테발디는 보다 따뜻하고 또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포근한 색깔을 가진 어떤 정제된 음색의 리릭 소프라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서정적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다 각자의 강한 개성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예전에 소프라노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아했던 소프라노가 칼라스, 테발디, 스코토였거든요. 네네네. 그 전에 이제 릴리 퐁스나 네. 이런 이제 콜로라투라도 공부를 같이 네. 병행을 했는데 저는 테발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비올레 때, 아, 예, 로자도제 듣는데 저는 이렇게 무거운 소프라노가 있을 수가 있나? 이탈리아 가곡. 예, 그 데카에서 나온 걸로 기억해요. 네네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무겁게 가곡을 불러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테발디랑 칼라스랑 동시에 스핀토로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 스핀토라는 공통점. 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칼라스도 스핀토, 네, 또 테발디도 스핀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음색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칼라스의 소리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제 느낌이지만 제 비유인데 칼라스의 소리를 손으로 만진다면 뭔가 좀 약간 차갑고 섬뜩한 아,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테팔디는 어떤 따스한 온기가 날카로운 가운데서도 따스한 온기가 느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음색 자체가 무겁지만 다소 너무도 고상하고 또 순수해서 그 음색을 두고서는 테발디 벨벳이라는 말도 이미 나온 상태니까요. 칼라스하고는 정말 다른 색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테발디 벨벳이다.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듣는데 아주 네네. 기가 막힌 또 별명이네요. 네, 테팔디 벨벳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네, 이 여성 성악가의 음색을 두고 네, 이미 이제 있어 왔던 말입니다. 음,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손수영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제 많은 평론가들과 동시에 온 생각인지. 동시에 온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 예, 얘기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예, 되게 예민하시네요. 네, 그렇죠. 아까 30대라 그래서 예. 굉장히 아니 점수 그 땄는데 30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게 불과 지금 몇 분 전인데 네, 이게 제가 폭락이 되게 큰 그러- 항목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기복이 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테발디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소개해 주실 겁니까? 제가 좀 전에 어떤 네. 날카로운 가운데서도 따스한 온기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네. 굉장히 뭔가 하늘에 대한 구원, 평화 이런 것을 바라는 노래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악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슈베르트의 독일 가곡 아베 마리아를 오늘 오페라 아리아가 아닌 곡들 중에서 발성적으로 레나타 테발디의 음색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는 곡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은 원래 독일 곡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테발디는 이탈리아 가사로 번안을 해서 아. 부르게 됩니다. 대가들의 특징이죠. 네, 예. 그 파바로티가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그렇죠. 카르멘의 꽃노래, 이 프랑스어 노래를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이탈리아로. 거죠. 예. 네. 지금 잠깐 그 전에 말씀하신 뭔가 구원과 평화를 바라는 노래 잘 어울리는 성악가다. 즉 테발디의 음색이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노래에 더 어울린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자비를 바라고 그런 마치 정말 하늘에 계신 분이 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음색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음성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이탈리아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연주였습니다. 토스카니니가 바나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정경 교수님께서 음악이 나가는 동안 말씀하셨지만 네, 이 노래는 독일 노래지만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했을 때 좋은 것은 발음이 사실 독일어보다는 네, 이탈리아어 발성이 훨씬 노래에 적합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음색을 더 드러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음악이 더 좋게 들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성악가 입장에서 발성에 좋은 언어가 있고 그렇죠? 조금 어려운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독일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실 수 그럼요. 있으니까 독일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발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아름답게 부르기 용이하다. 네, 예, 왜냐면 그 독일어는 정말 멋있는 언어지만 좀 약간 폐쇄적인 이 발음, 그러니까 폐모음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딱 입을 닫고 뭔가 잠가버리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뮤진, 그렇죠. 낙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어는 아, 에 이렇게 뭔가 오픈이 돼가지고 나가는 그런 밝은 모음들이 많기 때문에 성악가 분들 입장에서는 노래하시기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 이제 레나타 테발디아 칼라스 소개하셨으니까 그 손수영 교수님 노래는 언제 들려주십니까? 아, 제가 이제 잘 열심히 지금 레슨 받고 있거든요. 네, 준비해서 또 네. 어느 날 좋은 날에 제가 준비되는 날 말씀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공중파에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예, 언제 될진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련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기약 없는 약속 저희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실력이 교수님처럼 좋아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페라에서 레나타 테발디 주특기 뭐였나요? 뭐 다양한 배역이 있지만 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페라 라보엠의 미미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헤미의 미미라. 네, 근데 이 미미가 마지막에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표현은 어떤가요? 테발디 표현. 나약 죽어가는 모습, 나약한 모습도 표현을 잘하나요? 연기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칼라스가 더 우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어, 수가 있겠는데 네, 어, 이 음악은 이 오페라라는 거는 드라마랑 음악의 결합이기 때문에 예, 연주자의 그런 음색하고 알맞은 배역을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김새나 외모보다는 목소리 색깔이 더 좌우가 많이 되죠, 오페라 가수들은. 네, 근데 이 칼라스가 굉장히 막 밝고 발랄한 가볍고 이런 역할은 잘 안 했던 이유 자체도 본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고 세상에 풍파를 짊어진 여인들의 한 같은 것을 잘 노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발디는 또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희망, 그런 따스함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그런 여성의 역할이 참 잘 어울리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역할로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미미를 들 수 있는데요. 미미는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네. 능력도 생활력도 없고 또 병까지 들어있는 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는 아주 사랑스럽고 온화한 인물이어서 칼라스가 연기,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액팅 면에서는 테발디보다 우위일지 모르겠지만 음성, 목소리의 연기 면에 있어서는 테발디가 정말 19세기부터 이어지는 정통 벨칸토 발성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여주인공을 정말 가련하면서도 품위 있게 묘사했기 때문에 관객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고 또 음악 관계자들을 매료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테발디의 미미가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네네. 어떡하죠? 들으시면 되죠. 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예, 저희가 방금 좀 연출 좀 해봤습니다. 좀 괜찮았던 것 같죠, 아, 네, 방금? 좋아요. 예, 잘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 뭔가. 타이밍에 살짝 들어왔는데 네. 예리했나요? 아주 예리했고요. 네. 네. 지난번보다는 좀 더 약간 영혼이 있는 그런 예리함이 느껴졌습니다. 자, 여기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내 이름은 미미.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미미 역할입니다. 툴리오 세라피니 지시하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헤미안에서 마르첼로 역을 했었거든요. 예. 어울리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치니한테 섭섭합니다. 아, 왜요? 소프라노 위주의 오페라를 이 작곡을 해서 그렇죠. 일단 마르첼로 아리아가 없습니다. 아, 그런 마르첼로 아리아가 오. 없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 조역이에요. 주역이 그러네요. 아닙니다. 저는 주역 네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리아가 없습니다. 솔로 아리아가 하나도 없는 주역이 어디 있어요?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푸치니는 네. 남자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나마 꼴리니한테 웨끼하지 마라 센티 있는데 그거 2페이지인 거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짧은. 거의 정말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줬다는 느낌이 역력하고 아주 짧은 베이스의 아리아고 사실 그것도 보면 어떤 미미의 죽음에 대한 비극성을 더 높이려고 만든 거지 뭐 딱히 그 베이스를 생각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다는 제가 생각이 보기엔 듭니다. 맥락상 엉뚱합니다. 그렇죠. 그 아리아도 너무 엉뚱해서 이제 스코어를 보면서 정말 푸치니는 정말 남성을 싫어했구나. 네, 남성 성악가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여성 성악가 돋보이게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그 많았죠. 모든 오페라가 미미를 위한 그 빌드업의 그렇죠. 과정으로 근데 가죠. 모든 이 라보엔뿐만 아니라 네. 나비 부인도 토스카도 또 그렇고. 토스카, 마농 레스코 모든 오페라가 다 남자들은 그냥 여자를 빛내주기 위한 조역. 이게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라보엠을 정말 수백 번 봤는데 왜 볼 때마다 이 미미 아리아를 들으면 눈물이 날까요? 저도 항상 그렇죠. 네. 항상 나요. 항상 울게 되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미미가 죽어가면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영화적 효과인데 예. 요즘에는 당연히 그런 OST나 누구의 테마 영화에서 네. 이래서 뭔가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없어도 이 주인공이 그 전에 뭔가 사건이 있을 때 흘렀던 음악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관객들이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푸치니가 사용을 해서 미미는 사막에서 이제 곧 죽는다는 걸 관객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정말 힘없어서 말도 막 띄엄띄엄 겨우겨우 힘들어 그렇게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 흐르는 음악이 1막에서 이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했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노래가 흐르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쟤네가 저렇게 사랑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다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수님도 그러시다니까. 저도 항상 울어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돌포가 미미가 죽고 나서 미미 하고 외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아주. 여러분 오늘 그 저희 둘의 대화를 듣고 만약 궁금하시다면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은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해주신 곡이 정말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한 곡만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네. 한 가지 주제를 더 얘기를 드리면은 네. 레나타 테발디와 마리아 칼라스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발디는 데뷔와 동시에 이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그런 소프라노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베르디아의 오페라 아이다는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소프라노가 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토스카니니가 너 아이다 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테발디는 주저했지만 아이다에 도전을 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아이다를 부르던 어느 날 이제 무대에 못 쓰게 됐을 때 대역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 칼라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칼라스도 이 라스칼 오페라 극장의 간판 스타가 되고 또 미국으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서도 칼라스도 테발디도 간판 스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뭐랄까 스핀토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네. 또 노래하는 배역들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또 특히 푸치니의 토스카 라든지 나비 부인 같은 거는 정말 서로의 주종목입니다. 각자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두 사람을 굉장한 경쟁 구도, 라이벌로 보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서로를 뭐 미워했다든지 그런 기록도 없고요. 뭔가 다 악의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헛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칼라스가 뭐 테발디를 조롱했다. 또 테발디가 칼라스를 질투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별로 원래 두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과장되게 부풀려져서 했던 지금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고 두 사람은 각자의 다른 영역에서 서로를 존중했던 그런 아티스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흥행 요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네. 언론이나 극장에서처럼 그런 점을 부추겼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평론가로서. 부정적이죠. 왜냐면은 두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일례로 칼라스한테 테발디와의 음색을 비교하는 질문을 어떤 기자가 했을 때 네. 칼라스가 내 음색은 꼬냑 같지만 테발디 음색은 콜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칼라스가 나쁜 여자로 소문이 더 났습니다. 어.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칼라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그건 마치 꼬냑과 샴페인과 같은 비교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다른 술의 영역이다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그랬더니 누군가가 콜라를 운운했다는데 기자는 마치 칼라스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이 기사를 써서 내놓으니까 안 그래도 외모도 무서운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악녀의 이미지가 굳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였군요. 가짜 뉴스죠.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한 곡을 들을 수 있는데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개인 날입니다. 사실 어떤 개인 날은 이제 우리가 관용어로 어떤 개인 날 이렇게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칼럼을 쓰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개인 날이 맞냐, 갯날이 맞냐. 그랬더니 어떤 갯날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one fine day죠. 어느 날씨가 맑은 날에 우리 남편이 돌아오실 거야. 항구로 배를 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게 갯날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개인 날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갯날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국어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만큼 날이 좋아서 우리 남편이 빨리 나한테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 여인의 애타는 절규를 테발디 그리고 칼라스 이 두 사람 모두 잘 불렀지만 오늘은 정말 정통 이탈리아의 벨칸토 발성을 가진 레나타 테발디의 음성으로 한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야, 국어원에 가서 전화도 직접 하시고 네, 전화 걸었어요, 제가. 뭔가 굉장히 그 정말 지적해 보이면서 이 노력까지 하는 이미지를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로 보이기 위하여 제가 어떤 개날 이 얘기할 때는 항상 국립국어원에 전화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요. 합니다. 왠지 딱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아요.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들어본 것 같아서 어디 쓸 때도 그렇게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 잊으시고 오늘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 어떤 갯날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연주합니다. 브라바!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 어떤 갯날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연주했습니다. 레나타 테발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고 골드미스. 골드미스죠. 정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미스 솔드아웃이라는 이름을 불릴 정도로 미스 솔드아웃. 네, 사랑을 받고 일생을 살았던 성악가였지만 안타깝게도 가정을 꾸리지는 않고요. 네. 혼자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퇴는 언제 했습니까? 은퇴는 1973년도에 그러니까 44년에 데뷔해서 73년까지니까 한 30년의 세월이어서 그렇게 짧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사실은 60년대 중반부터는 그 테발디 특유의 벨벳스러운 음성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혹사를 너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레나타 테발디의 목소리는 음반이나 영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레나타 테발디를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알게 되고 네네. 다시 한번 우리가 테발디를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제 두 번째인데요. 네. 좀 더 뭔가 보이니까 더 긴장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아직도 좀 숙련이 필요하니까 네. 당분간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약한 척입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공격하시더니 아니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수연의 팡팡 클래식 정말 대박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더 많은 연락 받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 스토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레나타 테발디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